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음식 두 가지를 꼽으라면은 무엇을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치킨과 떡볶이를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두 소울푸드가 같은 회사에서 탄생한 브랜드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IT 업계 출신 창업자가 만들어낸 60개 치킨과 스텔라 떡볶이입니다. 치킨 시장의 포화 속에서 깨끗한 기름이라는 원칙으로 성공한 치킨 브랜드, 그리고 분식업계의 경쟁 속에서 별 찍어 먹는 콘셉트로 MZ세대를 사로잡은 떡볶이 브랜드. 오늘은 이 두 브랜드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성장과 위기를 겪었으며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7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골목, IT 업계에서 커리어를 쌓던 장조홍 대표는 전혀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바로 치킨 가게 창업이었죠. 당시 치킨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는데요. 교촌, BBQ, BHC 같은 대형 브랜드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신규 브랜드가 자리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대표는 한 가지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아이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치킨을 만들자. 이를 위해 그는 직접 치킨집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주방을 경험했고 청결 관리와 기름 신선도의 중요성을 몸소 확인했죠. 책상 앞에서 키보드 두드리던 손이 어느새 치킨을 튀기는데 쓰이기 시작한 건데요. 그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하루 60마리만 매일 새기름으로 튀기는 치킨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삼가라는 지표인데요. 기름이 얼마나 산화됐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 식약처 기준은 2.5까지 허용됩니다. 또 식품위생법에서는 튀김용 식용유의 상하를 3.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치킨집에서 기름 한 통으로 약 90마리 정도를 튀기면 이 기준에 도달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고온 유지나 튀김옷 찌꺼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빨리 상가가 치솟기도 합니다. 그래서 60마리라는 안전선을 정했습니다. 법적 한계에 다다르기 전에 미리 교체해 항상 깨끗한 기름을 쓰겠다는 운영 기준을 실천한 건데요. 이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가맹 해지까지 불사하는 절대 규칙이 되었고요. 이 철저한 원칙을 담아 브랜드명도 60개 치킨으로 지어졌습니다. 매장 운영에서도 기존 치킨집과 달랐는데요. 아이와 가족 단위 손님이 편히 올 수 있는 청결한 매장 환경을 강조했고 고객 신뢰 회복을 경영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60개 치킨은 위생과 신뢰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로 포화된 치킨 시장에서 단숨에 주목받게 됩니다. 개포동 1호점에서 출발한 60개 치킨은 단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가맹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4년 만에 전국 500개 가까운 매장을 열며 치킨 업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죠. 그 빠른 성장은 단순한 매장 확장이 아니라 바로 특별한 운영 방식에서 비롯됐는데요. 장 대표는 점주를 그저 직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매장을 책임지는 오너로 대우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투명한 주방이었는데요. 모든 매장에 CCTV를 설치하고 주방을 공개해 소비자는 안심하고 점주는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치 치킨 튀기는 장면이 예능 카메라처럼 전국에 중계되는 느낌이었죠. 아마 점주 입장에서는 리얼 치킨 스토리를 찍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이런 방식은 외식업에서 보기 드문 파격적 시도로 주목받았습니다. 가맹 확장 과정에서도 중요한 원칙을 지켰습니다. 바로 과열 경쟁 방지입니다. 본사는 점포 수를 무작정 늘리는 대신 상권 보호 정책을 도입해 가맹 점주들끼리 출혈 경쟁을 하지 않도록 제한했죠. 이는 점주들의 신뢰를 얻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60개 치킨은 위생기준, 상생경영이라는 차별화된 가치를 내세워 포화된 치킨 시장 속에서도 빠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른 성장을 이어가던 60개 치킨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는데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본사 장스푸드는 가맹 점주들에게 나무젓가락, 비닐 쇼핑백, 홍보용 라이트 패널 같은 필수 물품을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상품 공급 중단은 물론 가맹 계약 해지와 위약금 부과까지 가능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죠.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2025년 5월 장스푸드에 대해 최종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동반 성장을 내세운 구호와는 달리 본사가 점주들을 옥죄는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점주들만이 아니었는데요.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크고 작은 위생 문제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2024년 초 일부 매장에서 판매된 닭근위 튀김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맛이 이상하다는 민원도 잇따르며 소비자 불만이 커졌죠. 조사 결과 원재료 처리 과정에서 개내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본사는 즉시 해당 메뉴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업계와 언론에서는 화려한 광고에 돈 쓰기보다 실질적인 위생 관리와 점주 소통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죠. 물론 본사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주방 CCTV 시스템을 강화하고
위생 매뉴얼을 재정비하며 점주 교육을 확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소비자 불신이라는 큰 위기를 겪은 뒤 60개 치킨은 무리한 확장보다는 안정과 신뢰 회복을 택했습니다. 2025년 현재 60개 치킨의 매장은 664호점 규모인데요. 하지만 장스푸드는 700개 이상 점포수를 늘리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한데요. 가맹점을 무작정 늘리면 본사는 이익을 얻지만 기존 점주들은 과열 경쟁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사는 신규 창업 문의가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상한제를 도입해 점주들의 영업권을 보호했고요. 60개 치킨은 브랜드 철학이었던 깨끗한 치킨을 다시금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전체 매장의 88%가 식품 위생 등급 인증을 획득했으며 모든 가맹점에 프레쉬 오일 시스템을 지원해 매일 새 기름 한 통으로만 조리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스코와 협업해 매장별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생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요. 치킨이라는 한 메뉴에 머물지 않고 CJ 프레시웨이와 협업해 간지치킨, 하하하 치킨을 활용한 냉장 간편식 주먹밥을 출시했습니다. 즉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 유통 채널로 확장해 중장기 성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는데요. 강제 구매 갑질, 논란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소비자들도 위생 문제를 잊지 않고 있죠. 치킨 시장에서 60개 치킨을 성공시킨 뒤 장 대표는 또 하나의 도전에 나서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인의 또 다른 소울푸드 떡볶이였습니다. 2015년 장스푸드를 설립한 그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며 새로운 브랜드 스텔라 떡볶이를 선보였습니다. 당시 떡볶이 시장은 이미 신전, 엽기 떡볶이 같은 강력한 브랜드들이 버티고 있던 포화 상태였죠. 장 대표는 단순히 맛만으로는 승부가 어렵다고 보고 차별화된 아이덴티티를 기획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별 찍어 먹는 떡볶이, 별 모양 튀김, 라틴어로 별을 뜻하는 브랜드명 스텔라, 그리고 캐릭터 떡튀쉐의 스토리텔링까지 더해지면서 스텔라 떡볶이는 단순한 분식집이 아닌 브랜드 경험형 매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운영 방식 또한 달랐는데요. 점주와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교육, 물류, 마케팅 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제공했는데요. 덕분에 초보 창업자도 안정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었고, 스텔라 떡볶이는 2022년 32개 매장에서 출발해 2023년엔 98개로 늘었고 2024년엔 179개까지 확장했습니다. 이 성장의 원동력은 차별화된 콘셉트에만 그치지 않았는데요. 위생 관리와 신선한 재료를 통한 신뢰 확보, SNS 감성 마케팅과 트렌디한 인테리어가 어우러지며 특히 MZ세대 소비자층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에 유명 먹방 크리에이터와의 협업까지 더해지면서 브랜드 인지도는 단기간에 크게 높아졌죠. 하지만 본사는 빠른 확장세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점주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꾸준히 신메뉴와 시즌 한정 메뉴를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또한 매장 위생과 품질 관리에도 힘써왔는데요. 그 덕분에 지금까지 큰 잡음 없이 프리미엄 분식이라는 이미지를 안정적으로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텔라 떡볶이는 치킨으로 얻은 성공 노하우를 분식 시장에 이식한 브랜드였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재미와 감성을, 점주에게는 안정과 지원을 제공하며 포화된 시장 속에서도 빠르게 자리 잡았죠. 현재 전국 186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단순한 분식집이 아닌 프랜차이즈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존재로 도약했습니다. 스텔라 떡볶이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외식 시장에서 치킨과 떡볶이의 조합은 이미 막강한 인기를 자랑하는데요. 특히 가족 단위와 젊은 소비층 사이에서 한 번에 두 가지를 즐길 수 있다는 실속과 만족감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스텔라 떡볶이는 자연스럽게 치떡 트렌드의 수혜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게다가 최근에는 메이저 브랜드들까지 사이드 메뉴로 떡볶이를 강화하며 시장 전체가 더 커지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2024년 장스푸드는 치킨과 떡볶이 두 업종을 동시에 아우르며 본사 매출 1642억 원을 기록해 강력한 외형 성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60개 치킨은 업계 전반에서 중상위권 브랜드로 확실히 자리 잡았는데요. 총 매출 규모는 교촌, BHC, BBQ 등 상위 3위 안에 미치지 못했지만 굽네, 처갓집, 프라닭 등 주요 경쟁 브랜드를 제치고 무려 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두각을 나타냈죠. 가맹점 성과 역시 연평균, 월평균, 평당 매출 모두에서 안정적으로 중위권에 위치하며 꾸준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스텔라 떡볶이는 강렬한 도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3년까지만 해도 중하위권에 머물던 스텔라 떡볶이는 2024년에 들어 단숨에 중위권으로 올라서며 이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삼척분식과의 매출 격차를 빠르게 좁혀
사실상 동급 경쟁자로 올라섰고요. 다만 엽기 떡볶이와 두끼 같은 상위 탑2 브랜드와는 아직 뚜렷한 간극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치킨 떡볶이 콜라보 프랜차이즈는 경쟁이 심화되는 외식 시장에서 차별화된 무기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깨끗한 치킨과 별 찍어 먹는 떡볶이, 두 브랜드는 각자의 성공과 위기를 거치며 지금도 성장과 신뢰 회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들이 어떤 강점을 살려 또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치킨과 떡볶이, 이 두 브랜드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하이프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